손흥정 고소한 부모 알고 보니 진짜 악마는 따로 있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흥정 감독 등 손축구 아카데미 지도자를 정식 조사하는 가운데 피해 아동 측이 센터에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어제 18일 지난주 손흥정 감독 등 손축구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정식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 아동 부모 측이 전날 정식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진술 자료와 통화 녹취록, 관련 영상 등을 이날 접수해 보강 조사를 이어갑니다. 피해 아동 측이 낸 통화 녹취록에는 또 다른 아동의 아동학대 피해와 인권침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손아카데미에서 간담회 참석을 이유로 아이들을 학교에서 조퇴하도록 한 뒤 일부 학부모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는 내용. 코치진이 훈련 중인 아동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내용. 코치진이 발로 찬 공에 맞아 아동의 정강이에 심하게 멍이 든 적이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특정 아동이 가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거나 멱살을 잡힌 채 폭행당했다는 내용. 피해 아동이 축구공을 들고 벌을 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는 목격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아동 측은 경기 중인 선수를 걷어차는 모습이 찍힌 영상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이 골라인 밖으로 나간 뒤 넘어진 손아카데미 소속 선수가 양말을 올려 신자 손 감독이 해당 선수에게 달려가다가 발길질한 뒤 혼내는 듯한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피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해당 경기는 실제 축구 시합이어서 학부모나 관중들도 많았다며 영상으로 미루어보아 평소 외부인이 없는 훈련 시간 등에서 욕설이나 폭행이 잦고 그 수위가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손흥민, 토트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과 손흥민의 형 손흥윤 손축구 아카데미 수석 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A군이 손축구 아카데미 지도자로부터 욕설, 폭언 등 정신적 학대는 물론 폭행, 얼차려 등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A군 팀 선수들이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20초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코치에게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엔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손 감독으로부터 욕설을 들었고 숙소에서는 코치들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고 머리 부위를 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정 감독 측은 입장문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 다만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며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스포츠윤리센터는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지난달 중순 직권조사 필요성을 따지기 위한 사전조사 작업에 착수했고 사전조사 도중 지난주 관련 신고가 들어와 곧바로 정식 조사로 전환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아동학대, 인권침해 정황을 따져본 뒤 징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2. 최저 주급 받을 정도로 마지막까지 헌신했는데 바르셀로나와 18년 동행. 그 끝은 아름답지 못했다. 지난달 말일을 끝으로 바르셀로나와 계약이 만료된 세르지 로베르토 32 스페인가 결국 18년 동행의 마침표를 찍는 모양새다. 새 시즌 구상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재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낮은 탓이다. 바르셀로나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별을 알리지 않은 데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로베르토의 프로필을 지우지 않았지만
이미 다수 매체들은 로베르토가 조만간 바르셀로나를 떠날 거로 전망하고 있는 데다 소속팀이 없는 FA, 자유계약, 신분으로 표기하고 있다. 28일 한국 시간 문도 데포르티보 스포르트 등 스페인 매체들에 따르면 로베르토는 새롭게 부임한 한지 플리크, 59 독일, 바르셀로나 감독의 구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바르셀로나는 로베르토와 계약을 새로 체결할 생각이 없으며 현재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홀로 훈련 중인 로베르토는 18년 만에 캄노우를 떠날 가능성이 커졌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 역시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FA 신분이 된 로베르토가 차기 행선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현재 아약스에 관심을 받고 있다며 다만 로베르토는 아약스 외에도 앞으로 며칠 동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기 행선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로베르토는 바르셀로나와 이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로베르토는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번클럽맨이다. 지난 2006년부터 바르셀로나 유스에서 성장한 그는 지난 2011년 프로에 데뷔한 이후 바르셀로나에서만 커리어를 이어왔다. 13년 동안 통산 373경기, 19골 43도움을 뛴 로베르토는 이 기간에 무려 22회의 우승을 함께했다. 특히 2014에서 2015 시즌 바르셀로나가 트래블 3관왕 달성할 당시 주축으로 활약했다. 이런 로베르토는 올해 초부터 재계약에 진전이 없는 데다 이적설이 나오자 조직 바르셀로나에 남아서 계속 뛰고 싶다. 현재로서는 이적할 생각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재계약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미 주급을 대폭 삭감한 터라 최저 주급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맺기 위해 추가로 연봉 삭감을 감수할 정도로 바르셀로나에 남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강한 충성심과 애정을 보여줬다. 실제 스포츠 재정 통계 매체 카폴로지에 따르면 로베르토의 주급은 9만 유로, 약 억 원다. 이는 바르셀로나 내에서 11번째 낮은 수준이다. 다만 로베르토보다 주급이 낮은 선수들은 대부분 10대 중후반의 어린 유망주들이거나 1군 정식 계약을 맺은 선수들이 아니다. 사실상 1군 정식 계약을 맺은 선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로베르토는 최저 주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르셀로나는 하지만 어느덧 30대를 넘기면서 기량이 예전 같지 않은 로베르토와 재계약을 고민했다. 이런 가운데 새 시즌부터 지휘봉을 잡은 플리크 감독이 로베르토와 동행을 이어갈 계획이 없었고 결국 18년 동행의 마침표를 찍는 게 유력해졌다. 물론 아직 로베르토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셀러리캡, 연봉 총액 상한제,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땐 이별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문도 데포르티보는 바르셀로나에서 무려 14시즌을 보낸 베테랑이자 지난 시즌 주장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베르토는 재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낮다. 이미 바르셀로나는 로베르토와 재계약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내달 10일까지 새 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로베르토는 FA 신분으로 떠날 것이라며 로베르토는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적을 추진 중이다. 세비야와 지로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에스턴 빌라, 포르투, 아약스 등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3. 이강인 초비상 극한 경쟁 돌입, 메뉴 방탕 천재. 팔이 온다. 이강인의 새로운 경쟁자가 PSG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PSG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윙어 제이든 산초와 개인 합의를 마쳤다. 구단 합의만 남은 상황이다. 프랑스 매체 스포츠존은 29일 한국 시간 제이든 산초와 PSG가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6천만 유로, 약 900억 원을 원한다고 PSG의 산초 영입이 임박했다고 전했다. 산초의 PSG 행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지난 22일이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최신 정보에 따르면 PSG는 산초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다며 PSG가 산초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산초가 맨유로 돌아와 훈련장에 복귀했기에 맨유가 산초를 잔류시키는 듯했으나 구단 수뇌부들은 산초의 판매를 위해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PSG가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유의 판매 1순위 후보는 산초였다. 산초는 지난해 9월 에릭 텐 하흐 감독과 마찰을 겪었고 텐 하흐 감독은 산초를 게으르다며 1군에서 제외하고 맨유 유스 선수들과 훈련하게 했다. 산초는 구단에 이적을 요청했고 지난 1월 친정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로 반시즌 임대를 떠났다. 텐 하흐 감독이 경질된다면 산초가 맨유로 복귀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맨유 수뇌부는 텐 하흐 감독의 유임을 결정했고 내년 만료되는 계약을 연장해 2026년 여름까지 계약을 맺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았기에 산초는 맨유에 남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새로운 상황이 펼쳐졌다. 텐 하흐 감독과 산초가 얘기를 나눴고 훈련에 복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영국 BBC는 지난 10일 산초가 텐 하흐 감독과의 회의를 거쳐 맨유 훈련에 복귀했다며 클럽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주 초 텐 하흐와 산초 사이에 진실을 밝히는 회동이 있었고 양측 모두 이전의 의견 불일치에 대해 선을 긋기로 합의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산초가 사과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두 사람이 지난 일을 묻고 맨유에서 함께하기로 결심한 듯했다. 그러나 산초를 둘러싼 이적설은 멈추지 않았고 이전에 나왔던 도르트문트, 유벤투스가 아닌 PSG가 산초 영입에 참전하며 산초의 이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21년 여름 많은 기대 속에 도르트문트를 떠나 맨유로 향한 산초는 새 시즌 동안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였다. 2시즌 동안 80경기 가까이 출전했으나 득점이 12골에 불과했다. 도르트문트에서는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것과 대비되는 행보였다.